사람을 고문할 때 가만히 서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힘들었다라기보다는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감독관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수능에 관련해서 떠도는 소문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실제 EBS 연계율은 70% 이상이다? 하나, 둘, 셋. 70%가 아닌가요? 영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는데 네. 그 연계 기준을 직접 연계로 볼 것이냐 간접 연계로 볼 것이냐. 근데 간접 연계에 대한 해석이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넓어서 네, 네. 수많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몇 퍼센트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들다? 네, 수험생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70%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까라는 좀 회의도 좀 있고. 근데 저는 체감상 되게 크게 느껴졌던 게 풀다가 아는 거 하나 나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시간 절약하는 거죠.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맞아요. 안 보고 안 그냥 EBS 말고 다른 학원의 교재도 연계 출제가 될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쵸? 이건 약간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나? 영어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불가능하다. 영어는 지문이 노출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문을 인터넷에 검색이 되면 안 돼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지문을 네, 쓸 안 수가 돼요. 없다? 그러니까 뭐 그래프가 나왔는데 똑같은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어떤 예산인데 뭐 연도가 다르고 그런데 그 연도 똑같아도 그래프 크기가 다르면 그게 새로운 지문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그래프 제목이지만 그 안에 수치가 다르면 그래프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빼놓고 이제 EBS 그런 것들 우리가 직접 연결을 하기 어렵다. 그 지문이 똑같은 거에서 유형 정도는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변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좀 비슷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다. 그런 그 정도 개연성은 있겠죠. 요거를 저희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를 막 뭔가 맞췄다라고 할 게 없는 게 저희도 과제로 주어진 지문을 다른 유형으로 바꿔보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외고를 나오기도 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맞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검색해서 나올 만한 그런 지문을 먼저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지만 EBS 연계의 유형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그거는 학생 여러분도 학생도 노력하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문제 출제에 대한 특정 매뉴얼이 있다? 하나, 둘, 셋. 아까 매뉴얼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만 계속 눌렀구나. 반사적으로. 네. 혹시 기준들만 혹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준은 간단하게? 일단 뭐 지문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겠고 예를 들면 비교육적인 거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지문 내용을 몰라도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지문 이해 없이도 풀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평가의 타당성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뭐 타당도, 신뢰도 이런 걸 얘기하는데 평가의 기준에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너무 스키마가 많은 거,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은 거는 피하고 특정 종교, 특정 정치, 그다음에 뭐 젠더 이슈나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민감한 이슈를 다룰 그런 수 것들 없다. 다 배제하고 네. 교육적인 지문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지문 베이스 시험이니까. 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학생들이 못 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낸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잠깐.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거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교육 과정이 잘못된 거죠, 설계가. 교육 과정 할 때 교육 과정 성취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에는 크게 보면 뭐 네 가지 유형이 있고 작게 보면 표현과 이해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학년 기준이 있고 근데 학생들이 못 풀었다고 하면 교육 과정이 잘못 설계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못 풀 문제는 없는 거죠.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려운 원칙이. 문제는 어려운 못 푸는 문제는 게 있죠. 아니라 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만 풀 수 있는 게 그렇죠. 어려운 문제겠네요. 그렇거나 그러니까 학습이 잘 돼 있는 친구. 왜냐하면 또 시간의 문제도 있잖아요. 시간을 만약에 70분이 아니고 뭐 140분 줬다. 그럼 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배리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못 푸는 문제는 아니다. 풀 수는 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이런 거 되겠죠. 아마 저처럼 못 믿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번에 우리 감독관 선생님. 스마트 기기가 많아지면서 지시사항 항목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하나, 둘, 셋. 간략하게 애땡팝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에 또 들어가는 거죠. 버즈 사진 같은 거가. 네, 저희
가이드라인 네. 알려주는 그 용지에 네. 이거는 안 된다 아. 이렇게 아예 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웨어러블 글래스라고 이제 나중에 막 이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안경도 이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시험장 앞에다가 그 이따만하게 붙여놔요. 유의사항 같은 거를. 근데 다른 항목들은 다 작은데 그 금지 사항만 이따만해요, 달락이. 뭐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전자식 다 안 된다고 적혀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챙겨온 옷에 실수로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 있어도 부정행위다? 하나, 둘, 셋. 이 사례가 있었던 게 도시락 가방에 어머니가 잘못 핸드폰을 이제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울려서 네, 그 가방 맞아. 주인이 이제 아예 부정행위로 끝났던 사례가 있어요. 와, 그러면은 진짜 날벼락이네요. 진짜. 네. 제가 들은 거는 어머니께서 아침에 추우니까 아들 외투 엄마 거 덮고 가 했는데 안에 엄마 휴대폰 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이거 약간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한데 너희가 만약에 시험 치다가 2교시 끝나는데 휴대폰을 발견했다 까먹고 왔는 걸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내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심히 화장실로 가서 변기 뚜껑을 열고 넣고 물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완전 범죄. 아니면 창문을 열고 네. 세 번째입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 시험지는 감독관이 말하기 전까지 열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근데 사실 당연한 거긴 한데 저는 했거든요. 저는 이제 몇 페이지나 있지 하면서 슬쩍슬쩍. 이걸 감독관이 네. 열어서 페이지 한번 인쇄 상태 확인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네. 열면 되는데 네. 꼭 술을 쓰신 것 같아요. 그때 분들이. 저는 썼어요. 네,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네. 다들 그렇게 해요. 안 하는데요? 그래요? 나만 그랬네. 아닌데요? 이거 잘라주세요. 근데 저도 되게 애매했던 게 어떤 사람은 방송에서 열라고 하면 열라고 하고 또 누군 감독관이 열라고 하면 열라고 하고 저는 너무 헷갈려서 그냥 무조건 헷갈렸던 거는 시작 전에 감독관님께 여쭤봤어요. 언제 열어야 되는지. 자, 네 번째. 수정 테이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수험생이 실제로 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빌려달라고 해도 돼요? 이걸 네, 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정 그러니까 테이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비용이 네. 있잖아요. 그거 아마 저였던 것 같아요. 개인용으로 수정 테이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는 게 학생들의 기본인데 네. 이걸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옆에 친구한테 빌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도 감독관님한테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니까 맞아요. 말씀하세요. 네. 뭐 그 사인펜도 빌릴 수 있나요? 컴퓨터 용사인펜이요? 네. 그건 하나씩 수험생들 다 나눠줍니다. 제가 수능 친지 오래돼가지고 저 수험생의 입장에서 듣는 이제 감독관님의 이미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감독관은 수험생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다. 하나, 네. 둘, 셋. 이거는 진짜 아니죠. 내 생각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꼬투리긴 하지만 감독관분들이 이제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하나하나 잘 잡아내는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도 잡아주시죠. 그건 오히려 꼬투리가 아니라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방지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꼬투리 잡는다기보다는 서포트해준다는 느낌으로 감독관님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번 연도에는 또 이제 빠질 수가 없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요즘 또 새롭게 창궐 하고 있죠. 그러네. 다시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가림막이겠죠. 시험 보고 날 때 불편하지 않을까요? 수험생들이 제일 불편하기 때문에. 네, 제가 겪어봤던 입장에서는 국어 시험을 풀 때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앞이랑 뒤가 연결돼 있어요, 지문이. 그래서 이렇게 넘겨가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위에 있으면 아무래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리고 또 저희가 문제를 풀고 있으면 감독관님께서 도장 찍으러 와주시잖아요. 그때도 되게 좁으니까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크릴판 지금 학생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후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공동 구매를 한대요, 친구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책상 하나를 반에 탁 만들어 놓고 써본대요, 친구들이. 연습을 해본대요. 그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본다. 수능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크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테이프 몇인 거 이것도 망사 이런 거 안 되고. 마스크를 그리고 학생들 내리고 얼굴 확인을 한 다음에 수험표랑 대조를 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학생들 열심히 풀고 있는데 이걸 내리라고 하는 것도 좀 미안하고 시험지에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시험지 살짝 해가지고 도장 찍거든요. 이것도 미안한데 마스크 내리세요. 이것까지 학생이 만약에 거부를 한다. 네. 그러면은 이것도 부정행위라고 새로 생겼어요. 이거를 거부한 학생이 있을까요, 근데? 캥기는 사람이 있다 이거지. 괜히 그걸로 쑤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야? 뭐 본인이 잡을 거야? 감독관 선생님들이 이번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 반에 가용 인원이 적어야 돼요. 그렇죠.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험장이 더 많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반에 더 적은 사람이 들어가고 고사장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사장이 들어갈 감독관도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거의 다 들어간다. 선생님들이 이제 온도 체크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온도가 이제 기준치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유증상자들끼리 있는 고사장이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배정이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감독관은 방호복, 그거를 딱 풀세팅하고 입고 들어가서 시험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입고 100분 동안 서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아찔하네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 궁금한 거 있는데 혹시 이번 지문에 코로나나 뭐 그런 질병 관련 질문이 나올 것 같으세요? 코로나는 안 나올 것 코로나 안 같은데. 나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잘 알려진 내용이니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아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수험생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수험생만 불편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한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지만 나 혼자 겪는 불편함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십만 명이 하는 눈치 네, 게임이니까 모두가 다 같이 힘든 힘쓰고 상황이니까. 있으니까. 네. 60만 명 조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독하시는 선생님들도 뭐 굉장히 새로운 없던 매뉴얼도 많이 생겼을 거고 그렇죠. 안 해도 될 발휘하지 것도 많이 했을 거니까 누구나 좀 불편한 거 있으니까. 정말 방역을 철저히 안 하면은 수능 때문에 크게 퍼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드네요. 정말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요약해서 수험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수험생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들 선생님이에요. 학교에 어딘가에 근무하는 내 담임 학생들을 놓고 있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험 감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3 담임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그 1교시가 언어 영역이잖아요. 국어. 그 변별력에 따라서 다른 타 과목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면 2교시 수학이잖아요. 와르르 때. 그러니까 항상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지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 맞아요. 모든 수험생이 같이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멘탈을 잘 잡아야 그 시험도 잘 볼 수 있고 다른 과목도 시험 잘 볼 수 있다. 작년에 수능을 쳤던 우리 달씨 입장 어떤가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공부했던 대로만 하면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와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독관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문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은 열심히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됩니다. 화이팅! 네, 이렇게 오늘 세 분 모시고 수능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감독관 선생님, 검수위원 선생님, 그리고 작년 수험생이 다 같이 있었던 만큼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선생님 체질 다음에 뵐게요. 안녕!